지금이야 되고 싶은 직업 상위 단골인 유튜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벌 수 있는 돈의 액수, 거기다 예능인들의 유튜브 참여까지 더해져서 최근 몇 년 새 단숨에 대세가 되었다고 생각해. 물론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몇십 배 이상의 사람들이 실패하지. 나도 이를테면 실패운에 들게 된 쩌리 유튜버였어. 몇 년 전 친구랑 진심으로 유튜버를 시작하긴 했지만 조회수가 늘지 않아 나는 고민이 됐어. 초보 남자 2인조 채널 따위를 누가 거들떠보겠어. 그런 때에 눈에 들어왔던 게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는 주익의 유튜버였다. 내가 발견한 동영상은 흡연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 사람들한테 주의를 주면서 돌아다니다가 때때로 말다툼이나 트러블에 말려드는 아슬아슬한 전개를 즐길 수 있는 내용이었어. 솔직히 이런 거라면 우리 같은 초보도 할 수 있고 과격한 내용이 된다면 조회수를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지. 결과적으로 노림수는 맞긴 했어. 우리들의 흡연자들에 대한 주의 동영상은 대성공이라고까지는 못해도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회수가 상승했다니까. 말다툼 같은 트러블은 자주 일어났어도 그건 그거대로 짭짤하게 조회수가 올라간다. 처음에는 쭈뼛대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서 시비를 걸며 주의를 주게 변해갔어. 근데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험악해져도 그쪽에서 때릴 일도 없었고 댓글로 칭찬받을 때마다 스스로가 악을 물리치는 영웅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되어가고 있었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 다소 무리해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게 된 것 같았어. 순조롭게 조회수가 상승하니 좋아 죽던 나는 어느 날 또다시 흡연실로 동영상을 찍으러 나갔어. 그날은 평일 점심때여서 그다지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나는 흡연실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던 중년의 남자를 눈여겨봤지. 담배는 안에서 피우셔야죠. 그렇게 중년 남성에게 말을 걸었어. 남자는 못 들었는지 무시하는 건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 안 들려요? 부끄럽지도 않나? 어른이 돼서 법도 안 지키고. 나는 살짝 볼륨을 올려서 그에게 말을 던졌지. 남자는 약간 아래를 바라보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느낌으로 무시하고 있었어. 열이 받은 나는 남자 귀에다 대고 안으로 들어가시라고요! 라며 크게 반복했어. 그러자 지금까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던 남자가 갑자기 내 쪽을 향해서 고개를 들이밀면서 너 그러다 죽어 라며 조그맣게 속삭였어. 에? 무반응이었던 남자의 갑작스런 반응에 놀라고 있자 남자는 인파 속으로 쓱 하고 사라졌어. 자주 있는 일이긴 해. 대개 말다툼으로 변질되게 되면 상대는 그런 말을 던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 근데 그때의 말은 조금 섬뜩하게 느껴졌지만 물론 나는 그 이후로도 촬영을 계속했어. 결국 그날은 이렇다 할 트러블이나 실수 없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문제는 그 귀갓길이었지. 촬영 후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가던 도중 마침 인적이 없는 골목길을 걸을 때였는데 뒤에서 벤 같은 큰 차가 눈앞에서 멈춰서더니 안에서 젊은 남자가 나왔어. 미안합니다. 거기서 내 의식은 뚝 끊긴 거야. 다음에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차 안에 있는 것 같았어. 그런데 머리에 뭔가 천 같은 것을 뒤집어 씌워놨는지 주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야.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 패닉이 되고 보니 손발까지
끈 같은 것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니까. 어딘가요, 여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자 남자들이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멈추더니 깼냐? 라는 소리가 들리고 넌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거야. 남자가 설명을 시작했어. 머릿속에는 점심때의 그 중년 남성의 얼굴이 팍 하고 떠올랐지. 이건 범죄입니다. 동영상도 찍어놨으니까 경찰 부를 겁니다. 횡설수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시체가 어떻게 경찰을 부르냐? 남자들 중 하나가 그렇게 말하고 주위의 다른 남자들이 피식거리기 시작했어. 안 돼. 위험해. X됐어. 그 자리에서 나의 일회성 위협 따위는 아무것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지. 잘못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짓눌려 한심한 이야기지만 나는 울면서 몇 번이나 사과했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는 내가 사과할 때마다 남자들의 웃음소리만 울려 퍼질 뿐이었어. 천을 뒤집어 쓰고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얼마나 사과를 했을까.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무서워서 시간 감각도 전혀 없었는데 차가 멈추더니 밀려나듯 나간 나는 어딘가로 끌려갔어. 거기서 천이 벗겨졌지만 안에 또 다른 한 장의 눈가리가 씌워져 있었는지 밖의 모습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 나는 정말 한심할 정도로 부들부들 떨며 사과하면서 용서를 계속 구할 수밖에. 그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뭐가 뭔지 잘 알 수는 없었어도 나는 말도 안 되는 두려움만은 이해할 수 있었어. 그러자 아가리 여물고 있어. 그런 말이 들리고 몇 명이 내 몸을 옆으로 눕히더니 지면에 한쪽 귀를 딱 붙이는 모습으로 내 머리를 눌렀어. 무슨 일을 당하는 건지 전혀 모른 채 나는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지. 그러자 바닥에 닿지 않은 쪽 귀에 차가운 감촉이 들고 그 다음 순간 듣도 보도 못한 충격음이랑 지금까지 맛본 적도 없는 극심한 통증이 귓속을 파고들었어. 내 몸은 느껴보지도 못했던 충격으로 인해 비명도 지르지 못했어. 한 번 더. 그런 남자의 목소리가 나더니 다시 귓속으로 뭔가가 흘러들어오는 감촉이 들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엄청난 통증이 찾아오면서 혈관이 파열되는 것 같은 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 하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의식과는 관계없이 몸이 경련하기 시작하는 거야. 죽고 싶지? 몸부림치는 나한테 남자가 그렇게 물어봤어. 나는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짓눌려 있는 채로 고개를 세게 가로저었어. 그 뒤로도 남자는 나에게 몇 가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계속 말했고 나도 머리를 끄덕였어. 잠시 후 남자들이 작은 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다시 차에 태워졌어. 차 안에서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내 몸의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더 이상 웃는 사람은 없었어. 10분도 되지 않아 차는 멈추고 손발이 풀린 후 나는 차 밖으로 쫓겨난다. 5분 후에 머리를 덮은 천을 벗으라고 들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나는 30분 이상을 벗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어. 결심을 굳히고 조심스럽게 천을 벗겨내 보니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강변만이 펼쳐져 있었지. 후들거리는 다리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서 달리니까 10분 정도 걸려 시가지에 도달하고 편의점을 발견하고 나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 칸으로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흘러넘치고 변기 위에 무너져 앉아서 울고 말지.
잠시 후 진정된 후 나와서 거울을 봤더니 귀에서 피 같은 붉고 말라붙은 흔적이 있었고 그것을 닦으니까 시큼한 냄새가 났어. 귀에 넣었던 그 액체는 무려 타바스코였던 것 같았어. 서둘러 얼굴을 닦는데 이번에는 뒤통수에 무거운 통증이 오더라. 만져보니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뭔가를 얻어맞은 모양이었던 것 같아. 아무튼 얼굴에 묻은 것만 씻고 바로 돌아가게 되지. 경찰과 병원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머리를 스쳤지만 공포를 이길 리는 만무했었어. 결과적으로 여기까지는 다행이었는데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한 통의 타바스코가 놓여 있더라. 나는 그대로 야반도주나 다름없이 지방으로 이사해 살고 있어. 그때로부터 꽤나 시간이 흘렀는데 같이 유튜브를 하던 친구와는 단 한 번도 연락하고 있지 않아. 그 녀석도 연락이 없다는 건 아마 그놈도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봐. 당연히 유튜브도 그만두고 영상도 모두 지웠지. 살짝 각색을 했지만 전부 내가 겪은 사실이야. 세상에는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귀신 이야기 같은 것은 아니라도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위험했던 경험이었어.